40년간 새벽 3시마다 울던 시계, 한 남자의 40년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온 36의 지은 씨. 그녀가 새로 터를 잡은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 사이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그곳에서 지은 씨는 부서진 마음을 조용히 추스르고 싶었죠. 하지만 그 작은 소망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음 때문에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댕댕댕. 매일 새벽 3시 17분. 어김없이 3번. 옆집에서 들려오는 낡은 괴종시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맑은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쇳덩이를 긁어내는 듯 건조하고 기분 나쁜 파열음. 더 이상한 것은 옆집에 사는 백발의 노인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시계 장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시계와 함께 살아온 장인의 집에서 저토록 망가진 시계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날도 지은 씨는 어김없이 새벽 3시 17분에 소음에 잠을 깼습니다. 이젠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참다 못한 그녀가 벽을 두드리려던 순간 시계 소리가 멎고 난 뒤 벽 너머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노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지은 씨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골목길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옆집 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어르신, 혹시 댁에 있는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닐까요? 매일 새벽마다 소리가. 그 순간 최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얼굴의 당혹감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지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시계 소리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노인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최 노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일같이 작은 공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연장으로 나무를 깎고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영감, 치매가 시작된 지 꽤 됐어. 아들 이름도 가끔 잊어버린다더군. 치매를 앓는 노인이 저토록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있다니. 지은 씨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최 노인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을 들여다본 지은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버티고 성거대한 괴종시계와 마주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계의 추는 멈춰 있었고 시간은 영원히 4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계가 어떻게 매일 새벽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낸단 말인가.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들지 않고 새벽 3시 17분을 기다렸습니다. 댕댕댕 소리가 울리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최 노인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열린 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지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노인이 멈춰있는 괴종시계 앞에 서서 작은 망치로 시계의 종을 직접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려는 듯 혹은 잊지 않으려는 듯. 여보, 아직 멀었어? 이제 시간이 없어. 노인은 시계를 어루만지며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 처절한 광경에 압도된 지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인기척을 느낀 최 노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지은 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왔구려. 약속 잊지 않았소. 노인은 지은 씨를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이 늙고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노인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그녀는 낡은 괴종시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추 뒤편 굳게 닫힌 작은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편지 뭉치와 빛바랜 아기 사진이 담긴 작은 은재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최 노인이 아내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내용은 독백에 가까운 참회록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어.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평생 이렇게 벌을 받나 보. 그 아이에게 언젠가 이 시계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약속.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지킬 수 있을까? 시계 소리에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희미해져 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노인의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40년 전 그들이 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도 보육원의 위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폭풍 우가 치던 여름밤과 항구가 보이는 언덕 위 하얀 집이라는 구절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지은 씨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단서는 희미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40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와 옛 신문사를 뒤지며 폭풍우가 있었던 해를 특정하고 항구 근처에 있었을 법한 보육원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사라지고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남의 가정사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도망쳐온 주제에 남의 과거를 파헤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소문을 계속하던 중 지은 씨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사진관의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0년 전 항구 언덕 위에 마리아의 집이라는 작은 보육시설이 있었고 최 노인 부부가 그곳에 아이를 맡기고 가던 날 폭풍우 속에서 부부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에 불이 나면서 대부분의 사진이 타버렸고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끊겼다고 생각한 그날 밤, 지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단골 카페로 향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던 젊은 사장, 민혁 씨. 그는 지은 씨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가 무심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순간, 지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목에 최 노인의 비밀 서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낡은 은재 목걸이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목걸이 혹시 지은 씨의 떨리는 물음에 민혁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보육원 떠날 때 원장 수녀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요. 다음 날 지은 씨는 민혁 씨와 함께 최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 노인은 공방에서 막 완성된 새 괴종시계의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이 허락한 마지막 역작이었죠.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가장 아픈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지은 씨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최 노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최 노인이 목숨처럼 아꼈던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40년 전 폭풍우가 치던 밤,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로 친구를 잃었고, 죽어가던 친구는 최 노인에게 자신의 갓난아들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유산을 겪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최 노인의 아내는 차마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친구를 죽이고 그 아들까지 버렸어.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었던 최 노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멈춰버린 괴종시계는 친구가 죽은 시간에 멈춰 있었고 새벽 3시 17분은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치매가 시작되면서 그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친구의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 아이만을 위한 시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혁 씨는 아무 말 없이 최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최 노인은 희미해진 눈으로 민혁 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노인의 집에서 새벽 3시 17분의 시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의 얼굴엔 비로소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민혁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최 노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상처로 텅 비어있던 지은 씨의 삶에도 민혁 씨와 최 노인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때로 잔인하게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어떤 기억과 약속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멈춰버린 괴종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계 덕분에 멈춰있던 세 사람의 시간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로 시간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계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